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실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많은 대응 수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 북한 문제에 대해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적대적 행동에 대한 경고와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일요일인 8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엔 그가 매우 영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면서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거나 내년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단합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 가능한 새로운 엔진을 시험했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앞서 토요일인 7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선거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성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But I really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I think he'd like to see something happen.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but there is certain hostility. There's no question about it.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발언과 함께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8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 나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과 다른 길을 택할 경우 미국은 많은 대응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그것이 북한 주민을 위해 좋다면서 북한은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은 협상을 계속할 것이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곧 영내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막말을 중단해야 한다며 거듭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은 9일 담화에서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최종 판단과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도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부적절하고 위험성이 높다며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과연 북한의 시험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뒤로는 ICBM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 자체가 ICBM 개발 장소인데다 북한이 언급한 전략적 지위는 지난 2017년 화성 15형 발사 때도 나왔던 표현이란 겁니다. 여기 ICBM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또 하나는 전략적 지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쓰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게 액체든 고체든 어쨌든 ICBM이다라는 거는 아주 명확하게 밝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이번 실험은 과거 화성 12형과 14, 15형 발사로 진전시킨 이른바 백두산 엔진 성능 개량 시험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화성 15에서 쏜 게 터보 펌프를 같이 쓰는 트윈 엔진인데 그게 추력이 한 80에서 85톤 정도 나오거든요. 두 쌍을 넣으면은 인공위성 발사체로 쏘면은 위성을 한 4, 500kg을 올릴 거고요. 그거를 네 쌍으로 만들면
320톤이 되니까 한 1,500kg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장영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했을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전보다 진전된 엔진을 사용하겠지만 ICBM 고체 연료 엔진의 대형화는 매우 어려운 기술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보이기엔 기술적, 시간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인공위성 발사를 할 개연성이 가장 높은데 문제는 올 말이나 지금 크리스마스 때 발사를 한다 그럼 지금쯤 동창리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영근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ICBM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했다면 이는 앞에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임하면서 뒤에선 ICBM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는 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담화를 통해 남은 건 미국의 선택이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한 뒤 7일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0일 워싱턴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언론 보도문을 통해 라브로프 장관이 폼페오 장관의 초청으로 10일 워싱턴을 방문한다면서 회담에서는 주요 국제 문제와 양자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두 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커 협상과 해법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언론들이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가 되고 있다며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교착 상태를 풀 것을 주문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에 다시 긴장이 일고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교착 상태를 조속히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결의 규정과 한반도 정세 진전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국가 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기업협회인 안퍼리는 최근 발표한 2020 국가위험도 보고서에서 북한을 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7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2,4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세계은행의 전 세계 통치구조 지수를 바탕으로 각국의 위험도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법치와 규제의 질, 부패 통제와 정부 효율성,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등 6개 부문에서 평균 100점 만점에 7.4점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정치적 안정성 부문에서는 32.4점을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5.3점, 법치 부문에서 4.8점, 부패 통제 부문에서 1.9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참여와 책임성과 규제의 질 부문에서는 모두 0점을 받아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외에도 소말리아와 리비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이 국가 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같이 국가 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들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위험이 높은 나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이들 나라들의 극도로 열악한 통치 구조와 정치적 불안정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들에서는 감시 활동과 역량 구축 활동들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부 간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인 7등급을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이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 운항을 임시 증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운항 일정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그동안 주 2회 4편을 운항하던 평양행 항공편을 오는 20일까지 주 5회 모두 10편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시한이 끝나는 오는 22일 이후로는 해당 노선이 주 2회 운항으로 안내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